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가이드 박민영입니다. 전셋값의 상승, 사실 수년간 계속되어 왔던 문제였기 때문에 이제는 뭐 새로울 것도 없겠다라는 이슈였습니다. 그런데도 빼놓고 갈 수가 없을 만큼 최근까지도 전셋가 상승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전통적인 비수기로 여겨지는 지난 1월에도 전셋가가 무려 10%나 올랐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전세난의 심화, 그리고 이 가운데 전해지고 있는 대출 규제 강화, 과연 이 폭풍 속에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투자를 설정해야 되는 것인지 오늘 이 시각 통해서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찬 매물 정보 그리고 전략 모든 걸 담고 있습니다. 부동산 가이드 시작합니다. 네, 저희 부동산 가이드 가장 큰 장점으로 내세우는 건 우리 시청자분들과 직접 소통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편안하게 연락 주실 전화번호 고지합니다. 022077-6330번으로 전화 상담 주시면 저희와 함께 무료 상담 가능하고요. 전화가 불편하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02797-0300번 열려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의 고민을 시원하게 해결해 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인사 나눠볼게요. 신화경제연구소 신화선 대표 자리하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인사부터 참 속 시원하게 해주시는 대표님이신데요. 네네. 자, 오늘요. 저희 추가된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좀 대표님께 여쭤보고 싶어서 갑작스럽게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 이 서울시에서 서울역 7017 프로젝트의 기본 설계안을 발표했습니다. 네. 오래된 고가를 연결시켜서 재탄생시킨다. 뭐 이런 내용인데요. 그렇죠. 이 이슈에 따라서 뭐 지가가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 저희가 좀 바라봐야 될 방향이 있을까요? 네, 약간 긍정적인 반응을 이제 바라보는 게 해외의 어떤 그 경우를 보게 되면은 뉴욕의 네. 하이라인이라든가 이런 어떤 경우가 있던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고가의 공원을 만든다는 거예요. 7017이라는 뜻도 1970년도에 만들어져 갖고 2017년도에 다시 재탄생한다라는 뜻도 있고 네. 17은 또 이제 17m 높이라는 또 의미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고가가 탄생함으로 인해서 그냥 우리가 올라가기 어려우니까 엘리베이터도 만들고 뭐 계단도 만들고 여러 가지를 해가지고 여기를 사람들이 많이 몰릴 수 있는 어떤 이슈 지역으로 만들겠다라는 뜻인데 네. 그 17개의 또 그 지역에 만들어지는 여러 가지 남대문 시장이라던가 연결되는 곳들은 아주 긍정적인 사람이 일단 수요자가 몰려드는 이유가 그 안에 생겼잖아요. 네. 그러니까 외부에서 여행 삼아 여러 개 버스 타고 와가지고 걸으면서 남대문 시장도 가고 여기 연결되어 있는 브릿지를 건너면서 거기에 있는 모든 쇼핑몰을 이용하는 그런 것들을 지금 이제 유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연결될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들만큼은 긍정적인 부동산 상승 효과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려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또 이게 어느 지역에 어떻게 방향이 결정되냐에 따라서 그 주변 부동산 가격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앞으로 이 소식 추가적으로 전해진다면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일단 한 가지 전해지는 소식 점검해 봤고요. 이제 시청자분들과 이야기 나눠봐야겠죠. 전화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청자님입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저는 노원구에 살고 있는데요. 네네. 저기 22평과 28평을 보유중이거든요. 네네. 노원구 상계구동 보람아파트. 상계동 보람 아파트요. 네네. 네, 현재 두 가지 면적을 보유하고 계신 거죠? 네네. 네네. 어떤 점 궁금하세요? 이거를 매도해야 할지 보유해야 할지 둘 다요? 궁금하거든요. 아니, 하나만. 하나만 매도를 하게 된다면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는가 그 고민이신 거죠? 네, 22평을 제가 이제 28평으로 살고 네. 22평을 나중에 매도를 해야 될지 보유해야 할지. 지금은 현재 그럼 22평에 거주하고 계신 겁니까? 네네. 작년에 사놨거든요. 그래서 아하, 네네. 28평으로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조금 여기서 조금 보고 매도를 해야 될지 전문가님한테 한번 물어보고. 네,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선택 전에 연락 주시는 게 제일 현명하신 것 같아요. 제가 신하선 대표님 연결해 드릴 테니까요. 한번 직접 궁금한 거 다 여쭤보세요. 네네. 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지금 상계동에 주택이 딱 1가구 2주택 2개인가요? 네. 그렇군요. 먼저 사신 게 어떤 거예요? 저희 22평을 저희가 13년 살다가 네. 작년에 이제
좀 큰 평수로 옮기려고 사놨는데 22평을 아직 안 팔았거든요. 아, 그러셨구나. 네, 그래서 지금 여쭤보고. 작년이면 아직 일시적 2주택이 살 때 1년과 팔 때 3년이라는 기준이 있는데 아직 1년 되신 거네요. 2년 남았네요. 그죠? 네, 2년도 네네네. 남고 해서 이제 고민을 좀 해보고 팔까 아니면 보유할까 했어요. 예, 좋아요. 자, 그러면 지역을 보면서 제가 설명 좀 드릴게요. 네네. 아주 경우의 수가 잘 맞아 떨어지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보람 아파트가 이렇게 동그랗게 표시된 곳에 있는데요. 네네. 우리가 이제 텔레비를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봤을 때 이렇게 자, 7호선이 연결돼 있는 그런 곳인데 그렇게 가깝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네. 여기에 이슈라고 하게 되면은 이제 그 창동 차량기지가 있고 또 이쪽에 그 이주 세대가 있죠, 앞으로. 네, 네, 8단지 쪽에 예, 지금 그 이주 세대가 한 800세대 정도가 이주를 하게 되는데 사실은 네네. 지금 이제 보람 아파트랑은 조금 관계가 좀 먼 게 그 8단지에 계신 분들이 사실은 되게 조그만 주택들이에요, 전부 다. 11평에서 뭐 저기 뭐 15평 이렇게 조그마잖아요. 근데 네네. 보람 아파트가 사실은 좀 크단 말이에요, 전부 다. 그러니까 네. 사실 일로 이주해 오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800세대가 관리 처분이 나게 되면 이주를 하기 때문에 주변에 집값이 들썩들썩 하게 돼 있고 또한 전세가가 계속 이렇게 숨을 쉬게 돼 있어요. 올 말쯤 되면은 이주 세대가 강남에서 또 일어나게 되고 여기랑은 또 크게 밀림 현상이 저 파주까지 또 일어나겠지만 여기는 또 주변에 또 다른 관리 처분이 있다 보니까 집값이 또 흔들리겠죠.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작게라도. 그러니까 네네. 지금 그 2단지를 거주 중이에요? 아니 1단지에서 이제 2단지로 이사를 가려고. 자, 가려고 샀다가 하는데 네네. 네, 그럼 2단지가 지금 매가가 얼마 정도 되셨어요? 지금 제가 살 때 2억 8천 정도인데 지금? 3억. 3억 정도. 네. 야, 산지 엄청 오래됐는데, 그죠? 네, 저희 이미- 아파트가 좀 저평가인 것 같아요. 그렇지, 너무 2천만 원 올라, 너무 안타까운 상황인데, 실제로 이것을 예를 들자면 팔지 않고 3년 있다가 2년 있다가 팔면 되니까 1, 2년은 지켜볼 필요는 분명히 있어요. 창동 차량기지도 있고, 지금 그 주변에 사업시행 인가가 나가지고 관리처분 되는 곳도 있고 하다 보니까 가격이 떨어질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네. 대신에 올라갈 일은 있는데 그렇다고 팡 하고 튀기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네.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2년 안에 매도를 할 건데 지금 하지 말고 전세를 놓고 다른 데다가 투자를 하면서 놔둘 것이냐 아니면은 실질적으로 얘 그냥 팔아버리고 지금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요 타이밍에 다른 거를 투자해갖고 차익을 낼 것이냐. 만약에 3억이다. 그러면 지금 저쪽에 7평형? 올라가려고 그러는 데가 28평형? 네네. 예, 28평형에 전세 내줘야 되죠? 네, 그쵸. 얼마 내주셔야 돼요? 2억 2천. 2억 2천 내주면 이쪽에 전세 얼마 받아요? 이쪽에는 지금 1억 7천 정도 받는 것 같아요. 1억 7천. 그럼 돈을 좀 보태서 내보내셔야 되네요? 네네. 그러면은 매도를 하게 되면 3억이잖아요. 네네. 그 전세 비율도 상당히 낮는 건데 3억이면은 지금 전세비 내주면은 어쨌든 지금 한 8천 정도 남으시잖아요. 네네. 네, 8천 남으시는 거를 중심부에다가 짜투리 전세 투자를 해놓으시는 게 지금 현재 22평 갖고 있는 것보다 훨씬 나을 수 있어요. 지금. 네, 근데 그게 지금 움직이셔야 돼. 왜냐면 1, 2년 지나면 그 집값도 오르고 얘도 나름대로 오르긴 오르는데 우리가 지금 이미 이게 지금 한번 공부를 하신 게 뭐냐면 가격이 팍 다른 것처럼 지금 작년에 중심부에다가 2억 정도 투자하신 분들이 1억 정도 이상을 돈을 버셨는데 예? 쪼개가지고 전세를 한 4개 정도 투자하신 분들이 다 2천만 원 이상씩 수익을 냈단 말이에요. 2년 만에. 근데 지금 얘는 그렇게 오래됐는데 2천만 원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아무리 지금 튀김에 대한 어떤 주변의 개발 베이스가 많더라도 조금 오르는 얘가 한 2, 3천 오르면 다른 건 6천 올라.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네네. 떨어지진 않고 올라갈 일은 많이 있긴 하지만 네. 그 기회비용을 여기서 지금 팔고 다른 데 갔더니 얘가 올랐더라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이 8천만 원 가지고 더 따블치기 할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중심부에. 그러니까 이거를 매도하시고 입주하시면서 그 나머지 자금 가지고 재빠르게 투자하시는 게 지금 1월부터 6월부터 7, 8월까지는 아파트 가격은 쭉 빠질 건데 실제적으로
그 다음 하반기부터는 다시 이주 세대 때문에 이 물건의 가치가 뛰어나지도 않는데 진짜 네. 가치가 아닌데도 이게 올라가는 현상들이 또 보여요. 그러니까 작년에 그런 현상 때문에 지금 집값이 거품 꼈던 게 빠지고 있잖아요. 신축 빼고는. 그죠? 그래서 아파트 네. 가격이 많이 빠졌단 말이에요. 특수지역 빼고는. 그러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수익형 부동산이나 이런 가격이 올랐단 말이에요. 올해 1년은 투자할 만한 가치가 충분히 되니까 그렇게 투자를 하시게 되면요. 투자 한 8천만 원에 대해서 몇 천만 원 수익을 낼 수 있어요. 여기 있는 것보다 훨씬 나을 수 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세금 문제가 있어서 저렴하게 팔고 저렴하게 사자. 지금은 그 타이밍이에요. 그리고 수익형 부동산은 기다려봤자 가격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개발 베이스가 있는 곳들은. 그러니까 본인이 이해가 안 되면 공부를 하셔갖고 매입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다가 놔두기엔 좀 아까워요. 저는. 네, 시청자님. 일단 네네. 대표님이 답변을 주셨습니다. 이제 추가적인 선택의 기로에 또 서게 되셨는데요. 한 번 더 네. 알아보신 다음에요. 혹시 관심 가는 곳이 생겼다 하신다면 그와 관련해서 한 번 더 전화를 주시겠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의 고민은 좀 해결이 됐길 바라보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분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무슨 고민으로 연락 주셨어요? 아, 제가 지금 인천 네. 만수동에 살고 있는데, 인천 어디요? 만수동이요. 네, 만수동이요. 네, 근데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곳인데, 네. 거기서 이제 요번에 전세에 만기가 돼가지고 네. 이사를 가려고 해요. 네네. 근데 만수두고 2단지를, 그러니까 실거주 목적으로 살려고는 하는데, 네네. 근데 이제 거기가 이제 아파트가 이제 거의 30년 가까이 돼가고 해서 네. 그 재건축이나 뭐 향후 전망이 어떤지 궁금해서 음. 한번 전화드려봤어요. 네, 주변 이 만수동 인근으로 또 가깝게 이사를 하려고 하시는데 이번에는 직접 매수 의사가 있으십니다. 네. 재건축이나 뭐 개발에 대한 기대감 한번 점검해보고자 전화 주신 거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네, 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 만수주공 몇 단지시죠? 2단지요. 몇 평형이라 그러셨죠? 26평 지금 생각 중이에요. 그거를 살려고? 네, 살려고 하는 목적이 재건축이다? 재건축은 아니고 실거주 목적이기는 한데 예. 이제 그 향후 전망도 그냥 같이 한번 궁금해서. 특히 그쪽에다가 주택을 살려고 하는 무슨 다른 이유가 있어요? 생활 학군도 괜찮고 생활 거주하기도 편하고 해서 본인 네, 입장에서 살다 거기 보니까 회사가 좋아서 거기 이제- 있으세요? 네, 예? 회사가 거기 있어요? 남편 직장도 근처긴 해요. 남편이 거기 직장이 되게 오래 다닐 직장인가 봐요. 아, 그건 아니고 이제 공무원이라서 아. 이것저것 관련은 봤는데, 예. 자, 사는 거는 반대할게요. 사는 아, 건. 네네. 자, 제가 그 지도 보면서 설명 좀 드릴게요. 네. 자, 우리 시청자분께서 말씀하신 아파트가 요렇게, 거기가 이제 그 지금 말씀하신 만수주공 아파트인데, 연식도 굉장히 오래된 게 맞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슈라고 하나 있으면, 우리가 지도상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지금 그 전철이 지금 이제 지나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네. 근데 보시면 뭐 판교 뭐 신분당선 이런 쪽의 전철은 강남으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얘는 그냥 인천 자체에서 김포랑 왔다 갔다 하는 전철이에요. 그러니까 개통이 됐을 때 이 물건의 가치가 엄청나게 뛰어나지냐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여기 사는 분들 입장에서 편리해지는 거예요. 그냥 출퇴근하는 사람 입장에서 내부적으로. 그러면 이미 있는 수요자층에 의해 가지고 그냥 편해지는 것 뿐이기 때문에 전철이 뚫리기 전까지는 어떤 방향이 이게 괜찮겠다 싶어갖고 막 집값에 영향이 있는데 뚫리고 실제로 뚫리고 나면 크게 영향이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냥 지금 상황에서는 뭐 전철도 이제 곧 뚫릴 거고 괜찮지 않겠나라고 이야기를 하시지만 뭐 여기가 나쁘진 않습니다. 옆에 보시면 공원도 좀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다 괜찮잖아요. 살기는 그냥. 그죠? 그리고 그냥 뭐 상당히 발달이 잘 돼 있고 그래서 실거주 하시는 분들한테 그냥 고만고만한 곳이고 만약에 공무원이라서 다른 데로 움직이실 거면 전세 살다가 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고 투자는 전세 여기 사시면서 서울 쪽에다 조그맣게 해놓으시고요. 여기는 사는 거는 저는 반대할게요. 본인이 여기가 회사가 있고 옆에 보시면은 이제 그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 공업지도 있고 중공업지도 있고 여기에 많은 어떤 회사 업체들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그렇게 되면은 실제적으로 여기 근무를 오래 할 거다 그러면 하나쯤 구입을 하는데 구축을 하시는 게 아니고 기왕이면 신축으로 하시는 게 맞다고 보고요. 네. 지금 오래돼서 재건축 이거 좀 내용 없어요, 별로. 층수도 그렇고 지분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상황이 안 되고 재건축이라는 것은 했을 때 네. 일반 사람들이 분양을 잘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이 막 또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누가 분양받고 이런 거보다는 실입주자들 전용이라서 투자 내용들이 모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내용이 크게 없다. 그러면 그냥 일반 분양 받아도 돼요. 그냥 그럴 것 같으면. 그러니까 지금 뭐 그런 쪽으로보다는 실입주용이니까 매수하시는 거 저는 반대하고요. 공무원이시고 딴 데로 움직이실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네. 여기는 전세로 사셔라. 네? 전세. 전세요? 네, 전세로. 투자는 작게라도 돈이 혹시 남으시면 중심부에다가. 아, 네, 시청자님. 네네. 일단 답변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지금 지역은 살기 좋은 지역 정도로만 인식하고 투자용은 아니다라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차라리 그 기회비용을 다른 지역에서 찾아보자란 이야기였는데요. 네. 오늘 질문에 대한 답변 좀 만족스러우십니까? 네네. 네, 알겠습니다. 또 고민 있으실 때 한 번씩 연락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분 또 빠르게 연결해서 고민 해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어떤 고민으로 연락 주셨어요? 예, 그 상도동에 네네. 상도 4동에 상도 4동. 예, 쌍용 아파트 12년 된 거 네네. 4억 5천을 주라고 하는데 네네. 너무 그 오래됐지 않는가 하고 아하, 네. 상도 2동에 네네. 레미안 네. 13년 된 거 네네. 7층 27년 됐는데 4억 2천 주라고 그러는데 아하. 어떤 거를 해야 되는가 하고 네네. 15년 되면은 네. 아파트 값이 확 떨어진다는데 이거를 사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해서 음.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세 분 다 미리 선택 전에 전화 주셔서 너무 감사하네요. 일단 상도동의 쌍용 아파트 그리고 레미안 아파트 두 가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자세하게 한번 답변 나눠볼게요. 예예.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네. 쌍용 아파트, 상도동 쌍용 아파트 몇 평이요? 사시는 쌍용 거, 예, 25평이요. 25평. 실입주 하시려고 그러신 거죠? 예예. 예, 실입주. 그리고 아까 레미안 몇 평이시죠? 27평. 둘 다 가격대가 비슷할 텐데, 그죠? 예예. 쌍용 아파트가 5억 2천 달러, 4억 2천 달러 그러고 예. 레미안이 4억 5천 달러 그러고. 레미안이나 뭐 비슷할 거야. 4억 5, 6천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예, 둘 다 예, 4억 예. 6, 7천. 근데 제가 그 혹시 여기 근처에 사세요? 사는 게 아니고 다른 데 거주하세요? 예예. 근데 왜 여기 들어올라 그러신 거죠? 아, 거기 강남 쪽으로 예. 출퇴근해야 출퇴근을 되는데 해야 돼서. 비싸고 땅이 그렇죠. 집이 비싸고 그래서 이해됐어요. 거기가 역세권이고 그래서 그쪽으로 가고 싶어서요. 본인이요? 아니면 자제분이요? 자제분이요. 그렇죠. 자제분이. 자, 예예. 자제분이 이사를 더 할 수 있는 상황이네요. 그죠? 여기 들어왔다가. 예예.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기를 이제 전체적으로 지도상으로만 보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돌아다니시지 않으신 것 같은데. 아니 맞죠? 금방 돌아다녀 봤어요. 다 다녔어요? 많이는 안 돌아다니고. 그렇지. 신대방, 상거리역, 장승배기역, 상도동역, 숭실대역 다 다니셨어요? 장승비까지는 안 가고. 그렇죠. 자, 이동, 그러면 삼동, 사동, 지도를 일동 보면서 제가 설명드릴게요. 예예. 네, 좀 덜 다니신 것 같아요. 지금 본인 집을 지금 구입하는 데 있어서 너무 단순하게 지금 알아보고 전화를 주신 거예요. 사실은. 자, 지도를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아니 경험이 없어서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자, 말씀하신 것들은 경향이 없다고 아무 데나 들어가 살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죠. 그럼 발바닥에 땀 나도록 다니셔야 돼요. 자, 상도 쌍용 스쿨 전철역 뭐 그렇게 가까운 거 아니다. 그렇게 뭐 저기 한 건 아니고 뭐 그냥 근처에 신대방 삼거리역이 좀 있는 것 뿐이고 그리고 연식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2003년식으로 조금 됐고요. 2003, 4년식으로. 2003년식 12년 됐다 이 말이지. 예, 지금 오래됐어요, 쌍용 집이. 12년 지은지가. 네, 그래 맞아요. 지금 2016년이니까. 예, 예, 맞잖아요. 그죠? 자, 예, 그러니까 그 2003년도에 입주했단 말이에요, 여기가.
3년도, 예. 4년도에. 이제 그렇게 됐다, 이 말이죠. 그리고 말씀하신 거 바로 위에 그 지금 상도 레미안 1차. 이거나 둘이 뭐 큰 도찐 개찐입니다. 여기서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아파트, 그러니까 신대방 삼거리 쪽에 있는 거는 주변에 아파트가 없고 빌라 단지라서 아파트로서의 어떤 역할을 좀 못 해주고 있는 것 중에 하나고, 또 상도 레미안 1차 아파트도 전철역이랑 그렇게 가깝지 않고 언덕에다가 그냥 고만고만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가지고 우리가 주택을 좀 더 살펴보시게 되면, 그 위쪽으로 가시게 되면 가격 대비 실속적인 아파트들이 2008년도에 지어진 게 상도동 동원 베네스트가 있다라고 말씀드릴게요. 물론 구조나 이런 것들은 지금 조금 차이는 조금 베네스트가 좀 덜 지어지긴 했어도 연식이 일단 2008년식이고 매가도 조금 더 주고라도 훨씬 더 낫습니다. 2008년식이라서. 그러니까 실속주의 아파트인 거예요. 주변에 상도동 더샵이라던가 브라운스톤은 구조 때문에 이쪽 지역에서 인기가 없고, 두산이브라던가 두산이브 요 밑에 이제 트리즘이라든가 다 이것저것 다 분석을 해봤을 때 지금 말씀드린 상도동 지금 실속주의 아파트가 동원 베네스트 아파트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상도 전철도 있고 장승배기도 있고. 그러니까 가격 대비 여러 가지가 좋다. 그러려면은 저 같으면은 요런 거 사느니 차라리 지금 말씀한 그 동원 베네스트 아파트를 살 것 같아요. 가격 대비 여러 가지가 유리하니까. 너무 2003년식하고 8년식인데 가격도 비슷하다 그러면은 새 걸로 가야죠. 여기는 그러면은- 아파트가 사가지고 가격이 막 더 올라가고 막 이럴 일은 별로 없어요. 여기는 한 5, 6천이 더 가격이 나가더라도 동원 베네스트가 훨씬 낫고요. 그리고 조금 괜찮은 데로 가게 되면은요, 매가가 너무 비싸요, 다들. 6억대인데 대체할 수 있는 아파트가 주변에 너무 많아가지고 상도 레미안이나 여기 뭐 가격 안 올라요. 그냥 고만고만하게 있는 곳이에요, 여기가. 떨어지진 않습니까? 떨어지는 것도 뭐 안 한다고는 할 수는 없겠죠. 인플레 때문에 그래도 그냥 가격 대비 싸니까 그냥 고만고만하게 올라가는 건데, 이거를 사느니 2008년식을 사겠다. 전세 비율도 이 주변에서 제일 높아요. 베네스트가 90% 이상이고 나머지는 다 70%예요. 그러니까 전세 비율이 낮고 높고 차이는 살기 편하다 안 편하다, 가격 대비 좋다 안 좋다, 실속주의 아파트다 아니다가 결정되는 퍼센트지예요. 동원 베네스트가 훨씬 나으니까 지역 가셔가지고 한 번 더 조사해보세요. 그럼 베네스가 그럼 얼마대입니까? 그쪽은 가격이. 가셔가지고 조사 한번 해보세요, 직접. 비슷하니까. 네네네. 지금 말씀하신 그 실제적으로 뭐 28평하고 25평형 보셨잖아요, 그죠? 예, 27평하고 21평. 네, 거기 30평대가 5억 2천이면 사요. 동원 베네스트가. 그러니까 훨씬 낫죠. 2008년식에다가 굉장한 실속주의 아파트예요. 네, 네네. 시청자님. 예. 네, 일단 고민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전해드렸습니다. 이제 추가적인 또 고민거리가 하나 던져졌는데요. 한번 예. 가보셔서 살펴보시고요. 또 고민된다 하시면 또 내일도 저희 방송 있으니까요.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또 세 분의 고민을 저희가 해결해 봤습니다. 뭐 추가적으로 문의사항들 더 있으실 것 같은데요. 좀 개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이 마련돼 있네요. 무료 세미나 일정 확인해 보시죠. 네, 신하선 대표의 무료 세미나입니다. 베이비부머 세대를 위한 미래 준비 그리고 소액 투자처에 대해서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2월 11일 목요일 그리고 15일 월요일에 진행이 되네요. 오후 12시 30분입니다. 7호선 논현역 8번 출구 인근이고요. 장소와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02797-0300번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요즘 세미나 굉장히 많이 개최가 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하실 텐데요. 세미나에서 어떤 거 한다 이렇게 간략히 전해주시죠. 실제로 요즘 외려 세미나 때 명절 전인데 많이 오세요. 네.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아마 지금 부동산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가 굉장히 궁금하신 것 같아요. 맞아요. 떨어진다고 하는데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니까 우리 방송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가서 이제 포인트를 봐야 되겠다. 오늘 같은 경우도 3년 전에 강의한 걸 듣고 지금이랑 왁구를 맞춰보시고 그때 그 얘기가 맞구나 해갖고 오신 분도 계세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세미나에 오시면요, 수익형 부동산을 어떻게 사야 되고 세금이 어떻고 그럼 아파트는 어떻게 사야 되고 뭘 사지 말아야 되고 이런 걸 해드리니까
11일 날 세미나, 6일 날 세미나 꼭 오십시오. 네. 네, 알겠습니다. 무료 세미나 가서 여러분들이 진짜 궁금했던 점들을 시간 제약 없이 좀 많이 던져보시길 바랍니다. 또 속 시원한 답변 전해주실 거니까요. 자, 오늘 이 시각 신화경제연구소 신화선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짜 매물 정보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오늘 돈 되는 매물 정보, 여러분의 궁금한 점은 전화 받고 있습니다. 02077-6393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오늘 함께 하시는 두 분 소개합니다. ENL 투자연구소 김철문 이사, ANC 도시개발 김영조 소장 자리하셨네요.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활기차게 인사를 주셨습니다. 두 분과 함께 이제 본격적인 매물 정보 소개를 받아볼 텐데요. 먼저 키워드부터 좀 들어볼게요. 김영조 소장님, 오늘 어느 지역 어떤 매물입니까? 많은 개발지에 직접적인 수혜지입니다. 매매가 2억 5천만 원, 소액 2천만 원 투자가 가능한 강남의 또 다른 중심인 양재동의 신축 투룸 다세대 주택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축 투룸 다세대 주택 양재동으로 잠시 후에 가보도록 하겠고요. 자, 김철문 이사님께서는 또 어떤 정보 가져오셨는지 궁금해집니다. 예, 두 가지 매물을 준비해봤는데요. 네. 용산 개발의 핵심 지역, 온효로 일가에 저평가된 지역 쪽으로 가보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마포구의 핵심 지역이죠. 여기 역세권과 한강변의 가치를 두루 익혀갈 수 있는 역세권의 투룸 주택을 준비해봤습니다. 네, 양재동, 원효로 일가 그리고 합정동입니다. 벌써부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자, 가장 우선해서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 일가 매물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화면으로 열어보시죠. 네,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 일가 다세대 주택입니다. 6호선 효창공원 앞역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준공연도는 올해 6월로 예정돼 있습니다. 6층 건물 내 3층에 자리한 매물이네요. 매매 금액은 2억 5,500만 원, 전세 보증금 2억 3천만 원이고요. 실제 투자 금액 2,500만 원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실제 투자 금액 2,500만 원의 용산 쪽에 위치한 매물 정보입니다. 구체적인 포인트 한번 잡아볼게요. 네, 뛰어난 입지를 들 수 있겠습니다. 네. 용산의 개발의 중심축이 한강로와 옆에 보시면 온효로 난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매물 같은 온효로 중심 지역, 온효로 일가에 위치해 있습니다. 특히 본 매물 지역 중심으로 양옆에 다양한 굵직한 개발 호재가 풍부함이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한 미래 가치 그리고 투자 타이밍이 실질적으로 지금 현 시점에서 가장 적당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용산 쪽을 보시면 교통 기반시설이 약간 불편한데요. 본 매물 지역의 핵심적인 지역입니다. 현재 보시면 온효로 바로 일가 쪽에 보시면은 효창공원역과 바로 도보 5분 거리
인근 지역 숙대역, 남영역까지 인근 지역 4개의 지하철 노선을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용산역과 한정거장이라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부분이 공급의 희소 가치가 높다는 부분인데요. 실제로 이 지역 같은 예전에 건축 제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만큼 공급이 없었겠죠. 그로 인해서 그만큼 주택 공급의 희소 가치가 높기 때문에 본 매물 용산의 중심 지역인데도 2,500만 원 소액 투자가 가능한 매물이 되겠습니다. 네, 일단 뭐 김철문 이사님께서는 워낙 교통 입지 부분에 좀 포인트를 많이 잡으시잖아요. 네. 주변 교통 여건과 또 입지에 어떤 것들이 위치하고 있는지 좀 더 볼게요. 예, 입지면에서 그 지도상에서 보시더라도 서울의 중심이 네. 용산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용산의 중심 지역 하면은 바로 온열 일가 핵심 지역이라 볼 수 있겠는데요. 그만큼 중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부가치가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교통 면적 보시겠는데요. 본 매물 현재 보시면 효창공원역 6호선이죠. 여기와 더불어 5분 거리에 있습니다. 경의선 역사가 실질적으로 상반기에 개통이 되면 실제로 도보 3분 거리로 좁혀진다고 볼 수 있겠죠. 여기에 바로 1호선과 4호선이 인근 지역에 도보 7분 거리에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1호선, 4호선, 경의선 여기에 더불어서 주변 지역 6호선까지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겠죠. 바로 용산역의 접근선의 한정거장인데요. 여기에 보면 KTX라든지 앞으로 강요교통망까지 연결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용산의 중심지역이 온유로 일가라는 뜻은 그만큼 이 지역의 기반시설을 볼 수 있는데요. 바로 인근 지역의 초중 고등학교가 도보로 10분 이내에 있을 뿐만 아니라 인근의 숙명여자대학교가 바로 있죠. 바로 인근 지역에 보시면은 연대, 이대, 서강대가 바로 우수한 대학군이 펼쳐 있습니다. 특히 본 매물 중심을 하단 쪽에 보시면은 바로 용산역 전면지역 개발이라든지 아모레 퍼시픽 그리고 LG U+, 이런 대규모 지금 사업단지가 형성되어 있죠. 뿐만 아니라 바로 우측 양옆으로 이동하시면 6호선을 경유해서 이태원과 홍대 상권 공덕이 있습니다. 가장 중심의 핵심적인 부분이 북부 역세권 서울역 주변이겠죠. 여기에 다양한 백화점과 남대문 이 주변 지역의 펜시들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본 매물지역 핵심 중심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공원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의 효창공원과 용산민족공원이 더불어 5분에서 10분 거리에 있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네, 요즘 들어서 이쪽 지역 가보면 뭔가 한참 진행 중인 것들이 많습니다. 추가적으로 뭐 어떤 개발이 있는 것인지 한번 설명해 네, 주시죠. 현재도 교통편이 뛰어난데요. 네. 지금 현재 신분당선 착공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강남의 중심권까지 10분대 이동이 가능한 장점이 있겠습니다. 또한 현재 보시면 현대와 신라 면세점이죠. 용산역에 현재 대규모로 현재 그 신라 면세점이 입점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고용 창출이 있다는 장점이 있겠죠. 그리고 특히 용산민족공원이 1년 정도 딜레이 됐는데요.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개발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바로 맞은편에 미군 부대 캠프긴 부지가 있는데요. 여기 이주를 통해서 2017년경에 여기에 50층 건물 8개 동이 상업과 업무 중심 지역으로 탄생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본 매물지 인접지에 보시면은 대규모 호텔 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7성급 호텔 3개 동이 1,700실 이상으로 지어진다는 부분이 그만큼 이 지역의 가치가 미래 가치가 투명하다 볼 수 있겠죠. 자, 본 매물 지역 마지막 중요한데요. 주변 지역의 문백동이라든지 효창동이 이미 개발이 진행되거나 완료가 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본 매물 지역 마지막 남의 핵심적인 그만큼 가치가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뭔가 앞으로 추가되고 있는 소식들이 굉장히 많네요. 자, 이제 내부적인 걸로 보겠습니다. 네. 건물 특징 어떤 것들이 눈에 띄죠? 자, 이 매물이 6월 준공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요. 네. 특히 단지형입니다. 용산에서 보기 드문 40세대의 매물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1층부터 6층 건물인데요. 1층은 피로티, 주차장으로 됐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대지 면적 250평 정도 되다 보니까 여유적인 그 주차 면적 여유로 인해서 그만큼 주차가 간편하다 볼 수 있겠죠. 특히 본 매물 노열층에 있을 뿐만 아니라 넓은 거실과 투룸, 발코니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사면은 대리석으로 마감될 뿐만 아니라 내부는 한세 민트리 시공 뿐만 아니라 내부에 아파트와 견적 손색이 없는 스프링 쿨러가 돼 있기 때문에 그만큼 화재도 예방이 된다고 볼 수 있겠고요. 옵션 부분 풀옵션으로 들어간다고 볼 수 있겠고요. 에어컨은 시스템 에어컨 천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가격은 어떻게 책정이 되죠? 자, 용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투자 금액과 가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이 매물 지금 분양가 2억 5,500만 원입니다. 실질 전세가가 보통 2억 3천 정도 예상하신다면 결론적으로 2,500만 원으로 안정적으로 용산의 핵심부에 투자 가능한 매물이 될 뿐만 아니라 월세를 원하신 부분이면 보통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가 85만 원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은행 대출을 활용하신다면 실질적으로 여기에 투자되는 비용이 7,500만 정도 투자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네, 이 매물 정보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분들 유의점 어떤 게 있을까요? 자, 용산 지역은 개발 투자 가치가 많죠. 네. 그런데 어느 곳에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그만큼 가치의 변화가 크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용산의 핵심 지역 이런 부분을 꼼꼼히 따져보시고 현장을 방문하셔서 보시고요. 투자를 임하신다면 향후의 매도 시점에 어느 지역 못지않게 매도 차익이 크게 날 수 있는 그런 입지 여건을 고려하는 부분이 상당히 투자에 있어 정석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매물 정보였습니다. 용산구 원효로 일가 다세대 주택이었네요. 화면 위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김영조 소장께서 가져오신 매물 정보입니다. 양재동 매물 화면 위로 열어보시죠.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신분당선 양재 시민의 숲역에서 차량으로 2분 거리고요. 2016년 2월 말 준공 예정돼 있습니다. 5층 건물 내 2층에 자리했네요. 매매 금액은 2억 5천만 원, 전세 보증금 2억 3천만 원이고요. 실제 투자 금액 2천만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매물 정보. 이쪽도 회사도 굉장히 많고 좀 살펴볼 요소들이 많은데요. 이 포인트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자, 본 매물은요, 추천 포인트로서 시세 차익형이 가능한 매물이고 또 임대 수익형 또한 매우 양호한 매물이라는 점을 추천 포인트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그 이유는 주변 매매가 대비 경쟁력 있는 저렴한 매매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렴한 매매가가 단기 시세 차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 매물이고요. 또 임대 수익률이 높은 현대기아 본사라든지 연리연구단지 등 대기업 외에도요. 코트라, 도로안전교통공단 등 주변에 R&D 센터 270여 개의 직장과 주거가 근접한 그런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주변에 많은 개발로 지속적인 인구 유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또한 강남의 또 다른 중심이 돼가고 있는 이 양재동에 위치해 있다는 점을 추천 포인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안정적인 임대 수요 부분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주셨습니다. 사실 양재동 하면은 주변에 고속도로도 있고요. 뭔가 교통으로는 굉장히 유리한 입지입니다. 입지 여건 네. 좀 더 자세히 볼게요. 자, 강남을 항상 다른 매물의 입지 여건을 말씀드릴 때마다 이 강남이 강남 접근성이 항상 중심이 되고 합니다. 이 양재동 강남의 또 다른 중심이 돼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도로망을 살펴보시게 되면 경부고속도로 선상의 마지막 IC가 이 양재동에 접해 있습니다. 지방으로 이동이 매우 수월하고요. 양재대로, 강남대로 등이 위치해 있어 강북으로 이동과 강동, 송파, 분당, 판교, 강북으로 이동이 이 양재동을 꼭 거쳐서 이동을 할 수 있다라는 점. 그만큼 도로망의 중심이 돼가고 있다는 점이 이 양재동의 가장 입지적인 장점이 되겠고요. 본 매물 또 대중교통은 신분당선 양재 시민의 숲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생활의 편의시설로는 이마트, 코스트코, 전국 1위의 농협 하나로마트가 위치해 있습니다. 의료시설로는 삼성의료원, 영동 세브란스 등 생활의 인프라가 아주 잘 갖춰져 있는 그런 지역이며 원지동에 최첨단 의료시설을 갖춘 700개의 병실, 국립의료원이 신축될 예정입니다. 네, 교통 좋고 병원 가깝고 굉장히 입지 수요를 좀 자극하는 요소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개발은 또 갖추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개발 모멘텀 있습니까? 네. 자, 우선 최근에 보도됐던 이런 자료들인데요. 고속터미널 이전 계획과 또한 상습 정체 구간인 경부고속도로의 한남 IC와 서초 IC 이 정체 구간을 지상에 공원화를 만들고 지하에는 도로를 신축하는 그런 심포지엄이 최근 연일 개최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경부고속도로를 두고 이 양재동과 이 우면동 동쪽과 서쪽이죠. 이 경부고속도로의 지상화 공원화가 된다라고 하면 가장 큰 수혜주로는 이 양재동. 이 개발이 본격화된다라고 하면 강남에서는 최고의 입지 경쟁력을 갖춘 그런 매물이 될 것이며 가장 인근의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양재동 많은 개발 호재가 있는데
삼성 R&D 센터, 뭐 파인시티, 그린벨트 개발, 또 개포 재건축 이주 수요까지 많은 개발 호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2011년도에 무산됐다가 5년이 지난 지금 최근 도시 첨단 물류단지로 지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파인시티 개발을 들 수가 있겠는데요. 현장에 가보시면 많은 금액을 투입을 해서 바로 신축할 수 있는 공토와 다름없는 바로 명도가 다 돼 있는 바로 신축할 수 있는 가시화되어 있는 그런 큰 개발 호재를 가지고 있는 파인시티 개발이 눈앞에 있고요. 또 이 그 양재동 화해단지 개발도 그 무려 대지가 2만 평의 공토와 다름없는 그런 부지입니다. 이 부지에 그 농업 컨벤션센터 및 화해 유통센터가 20층에서 30층 규모로 대규모로 건립 예정입니다. 또 도로망이 잘 발달되어 있는 이 양재동의 입지 여건 때문에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많은 사업 참여 의사를 밝힌 것으로 예정되고 있고요. 양재동 인근에는 세공, 내공, 그린벨트가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앞으로 건축물이 많이 들어올 예정이며 또 이런 개발이 이루어질수록 집가 상승 및 매매 가격, 임대 가격 상승될 예정이며 본 매물 시세 차익이 충분히 가능한 그런 매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건물이 어떻게 지어질지가 궁금하네요. 이번 달 말에 준공이 예정이다 보니까 얼추 모양새는 다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 달 2월 달 말일이 준공 예정인데요. 눈으로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매물이라고 우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시공사는요, 준공 후에 양재동에 많은 건물의 관리를 하고 있는 인지도가 매우 높은 그런 건설사가 신축하는 매물입니다. 인입되어 있는 모든 건물의 설치물들이 다른 어떤 건물보다 차별화될 정도로 신축될 예정이고요. 가장 큰 장점으로는 투룸은 단 2세대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3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만큼 가장 임차인이라든지 실수요자라든지 주차 문제, 지정 주차가 가능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매물이 되겠습니다. 네,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자, 본 매물의 추천 포인트입니다. 매매 가격 2억 5천만 원이고요. 다른 강남의 투룸보다는 매우 경쟁력 있는 가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월세는 보증금 5천만 원에 90만 원 예상하고 있고요. 전세는 2억 3천만 원이 가능합니다. 실투자 금액 2천만 원에 소유권 이전 가능하고요. 대출금을 이용해서 투자 시에는 5천만 원 투자하여 매월 50만 원도 가져갈 수 있는 수익률 면에도 매우 경쟁력 있고 차별화되어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진 그런 투자 가치가 있는 매물이 되겠습니다. 네, 서초구 양재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주의해야 될 유의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부동산 매물 투자 시에는요, 발품을 팔아서 직접 현장 답사, 도로 사항, 또 공급과 수요, 또 매매 가능 금액, 또 임대 가능 금액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셔서 투자하시기를 유의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초구 양재동 다세대 주택 전세 시 실투자 금액 2천만 원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화면으로 내용 정리하고 다시 돌아올게요. 네, 어느덧 세 번째 매물 마지막 정보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내용 열어보시죠.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2호선, 6호선이 만나는 합정역에서 도보 2분 거리네요. 준공 연도는 올해 5월로 예정돼 있습니다. 6층 건물 중에 5층에 자리했고요. 2억 5,800만 원은 매매 금액, 임대 예상 금액, 전세 보증금 2억 4천만 원이고요. 실제 투자 금액은 1,800만 원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 굉장히 높은 매물 정보가 되겠네요. 실제 투자 금액 1,800만 원. 자, 어떤 포인트 제일 중요합니까? 네, 마포가 지금 집중적으로 개발이 되고 있는데요. 그 중심 지역이 합정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합정역의 중요성 가치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본 매물 현재 합정역과 도보로 2분밖에 안 됩니다. 그만큼 초역세권인데요. 특히 역세권이다 보면 한강변과 좀 거리가 있는데요. 본 매물 같은 경우는 한강변과도 도보로 5분 거리에 있습니다. 양면의 장점을 충족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두 번째로 풍부한 임대차 수요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현재 보시면 2호선과 6호선 더블 역세권입니다. 여기에 동서로 골드라인이 상암 DMC부터 6호선이 합정역, 홍대, 그리고 공덕, 이태원까지 연결되어 있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주변 지역에 꾸준하니 임대차 수요 업무타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장점이 있겠죠.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공급이 희소가치인데요. 현재 합정동에 두 갈래가 있습니다. 본 매물 홍대 쪽에 바로 붙어 있는 라인인데요. 그만큼
현재 지가가 이 지역은 3천만 원 호가하는 지역입니다. 결론적으로 공급이 없다는 지역일 뿐만 아니라 구 전략 정비구로 인해서 건축 제한을 통해서 공급이 없다는 장점 때문에 높은 임대가로 인해서 본 매물 1,800만 원 아주 소액 투자가 가능한 매물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매물 주변에 뭐가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입지 여건 네. 가장 큰 장점 뭡니까? 일단은 이 지역은 마포구의 중심이죠. 네. 홍대 상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매물 같은 경우 주변에 YG라는 대형 기획사가 있죠. 이로 인해서 많은 엔터테인먼트 업체가 입주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변 지역에 보면 디자인 출판 지구라든지 바로 배후에 업무타운이죠. 상암 DMC라든지 마곡산업단지, 인근 지역에 보면 공덕 비즈니스벨트, 용산 이런 배후단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결론적으로 본 매물 지역 교통편인데요. 자, 본 매물 합정역 2호선과 6호선이 교차하는 더블 역세권이죠. 여기와 도보로 2분 거리입니다. 바로 상단으로 이동하시면 홍대 입구역 주변에 경의선과 공항철도가 있죠. 하단 쪽으로 이동하시면 9호선 당산역이 교차할 수 있는 강남권의 접근성이 30분 이내에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본 매물 지역 같은 경우 우수한 펜션이 장점인데요. 자, 바로 인근 지역에 보시면은 홍대 상권과 주변의 펜션 그리고 인접 지역에 보시면은 우수한 대학군이죠. 뭐 이대, 연대, 뭐 서강대, 홍대 이런 다양한 우수한 대학군과 더불어서 인근지 녹지타운, 한강변이라든지 난지도 공원 이런 다양한 펜션과 더불어서 인근 지역의 세브란스 병원이라든지 주변 지역에 많은 녹지가 있다 이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네, 우리에게 친숙한 주변 환경에 대한 설명해 주셨습니다. 일반 시청자분들이 알기 어려운 개발 부분에 대해서도 듣고 싶어요. 뭐 들려오는 호재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 마포구에서 그 4대 성장 거점이 있는데요. 그 지역에서 홍대 상권과 더불어서 합정역이 이런 시너지 효과에서 지금 양 박자를 통해서 상당히 개발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중심권에 본 매물이 있다는 부분인데요. 현재 보시면 합정 역세권 개발을 통해서 인근 지역의 메세나폴리스 상권이라든지 주변 지역이 이미 3분의 1 정도가 개발되다 보니까 주변 지역의 가치가 많이 올라갔죠. 앞으로 60% 정도 추가적인 개발이 있기 때문에 땅의 가치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서부권의 중심 지역으로 이 지역이 탈바꿈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중요한 부분이 인접 지역에 보시면은 바로 홍대 입구역과 합정역 사이 많은 일자리 창출인데요. 여기에 디자인 출판 지구라든지 홍대 상권이 다시 한번 하단 쪽으로 이동하면서 주변 지역의 상권이 굉장히 팽창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당일일 발전소가 현재 예전에 혐오시설이었는데 앞으로 가족 테마공원에서 2017년 말 개관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이 지역의 풍부한 주변 지역 쾌적성을 다시 한번 발돋움한다고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의 제2의 홍대 상권이 형성된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부분이 인접 지역에 보시면은 면세점 효과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의도 63빌딩의 면세점과 더불어서 용산의 면세점이 있습니다. 이런 배후 효과 효과를 바로 볼 수 있는 지역이 본 매물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내용을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대감은 좀 생기는데요. 문제는요, 주변이 아무리 좋아도 내가 살 곳이 안 좋으면 안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건물 어떻습니까? 네. 본 매물 같은 경우는 지금 총 6층 건물인데요. 기본적으로 주차는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본 매물 총 6층 건물, 노약집 5층이 되겠습니다. 여기 건설사는 예전 뭐 시인분이 지은 집도 있었는데 이 집은 대우건설에서 10여 년간 공사를 맡은 분이 나와서 짓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내부 마감이라든지 이런 시설은 굉장히 고급스럽게 진다고 볼 수 있겠고요. 사면이 대리석뿐만 아니라 내부 인테리어 시설이 한센과 벤치마킹을 통해서 고급스럽게 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넓은 거실과 투룸, 발코니 또 별도로 발코니가 또 서비스 면적이 있기 때문에 내부 면적이 넓은 부분이 장점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자, 분양가를 보시게 되겠는데요. 분양가가 2억 5,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 전세를 일으키신다면 보통 2억 4천 정도 예상하신다면 결론적으로 1,800만 원 아주 소액 투자가 가능한 매물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월세 수요가 높은 지역이 이 지역인데요.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90만 원이 기본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은행 대출을 활용하신다면 여기에 7,800만 원 정도 묻어놓으신 다음에 안정적 임대 수익과 더불어서 역세권의 향후 매도 차익을 볼 수 있는 매물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매물 정보까지 들어봤습니다. 이 정보에 투자하고자 하시는 분들께 그래도 요건 조심하자.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맞습니다.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역세권의 가치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지역은 실거주 수요가 상당히 많은데요. 그만큼 젊은 세대들이 가장 거주하고 싶은 지역이 1순위가 합정역 주변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본 매물 같은 경우는 합정이 두 굴레로 나눠져 있습니다. 합정역의 가치를 나눠서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필요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적극적으로 오셔가지고 현장을 보시고요. 전문가 상담을 통해서 내부 시설 구조라든지 이런 임대차 이런 걸 꼼꼼히 따져보시고 투자하신다면 그만큼 고주와 투자를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투자 기회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세 가지 정보 들어봤습니다. 마지막 매물 정보 마포구 합정동 매물 화면 통해서 그 내용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돈 되는 매물 정보 김철문 이사, 김영조 소장 두 분과 함께 봤습니다. 세 곳에 대한 정보였는데요. 여러분 보시다가 좀 궁금하다 하셨던 분들은 02-2077-6393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 안타깝게도 이제 사놓으면 무조건 오르는 부동산의 호황기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별이 더욱더 중요해지는데요. 여러분의 그 중요한 과정에 항상 부동산 가이드 참고하시면서 도움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내일 이 시각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